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벨입니다. 12월 22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유럽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됐고, 그에 대해서 우리 증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미국 증시가 올랐는데도 우리 증시 스타트는 좋았지만은 음봉으로 쫙 끝났단 말이야. 어제도 제가 매수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단, 제가 찍어준 종목들은 잘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목을 잘 골라야 되지만 지수 움직임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은 매수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종목을 잘 고르는 사람들은 뭐 잘 가고 있다 이거고. 그러니까 개별주 위주로만 간다는 얘기죠. 최근에. 자, 미국 증시 제가 어제 마감글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미국 증시가 만약에 상승을 하면은 조금 오를 것이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근데 하락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하락 이런 거는 이제 개의치 않고 상승을 했는데, 저는 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나이키하고 페덱스는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다우지수는 오를 것이다. 다우지수는 왜? 페덱스하고 나이키가 다우지수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는 가겠죠. 그러나 저는 1% 미만 오를 것을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나스닥은 요즘 기술주들이 안 좋잖아. 그래서 나스닥은 조금 빌빌거릴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해서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 상승할 것이다. 즉 1% 미만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가 어제 12시 한 반경에 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1% 이상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12시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108.3이 나왔어요. 예측은 101.0이었거든요. 저도 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조금 연말이니까 뭡니까? 물건을 좀 많이 사잖아요. 미국인들 특성은 연말에 많이 삽니다. 미국인들은 어떠냐면 1년치 제품을 연말에 다 삽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특히 1년 동안 입을 것을 그때 얼추 다 삽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겠죠. 그런데 중산층 밑에 사람들은, 이 소비자들은 연말에 1년치 물건, 옷 같은 거 등등 그런 걸 많이 삽니다. 그래서 나이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연말에는 꼭 나이키가 꼭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다우지수가 나이키하고 페덱스가 끼어있기 때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거 예측했지만, 나스닥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 말해드리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이렇게 예상치보다 많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발표 뒤에 지수들이 더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잠시 후에 다우지수, 나스닥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 1.6, S&P 1.4, 나스닥 1.5%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유럽 증시도 비교적 다 잘 올랐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 증시 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자, 우리 증시 대응 방법은 잠시 후에 올려드리고, 자, 다우존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5분봉입니다. 5분봉. 여기 1시죠. 새벽 1시. 그럼 여기가 12시 되겠죠. 그쵸? 12시.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되고 쭉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쭉 올라갔다는 얘기.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올라갔다는 얘기. 그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분봉을 보여드린 것이고, 다우지수는 12시 전까지만 11시 반에 시작됐잖아요. 11시 반에 시작했는데도 0.5% 이상은 올라서 시작을 했습니다. 0.5% 이상은 그 정도에서 움직이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스닥도 여기 보이시면 12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고 쭉 올라갔다. 그런데 이런 분봉을 보면은 자, 대개 흐름이 많이 좋을 때는 쭉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데 올랐다 내렸다. 이거는 중간에 차익물도 꽤 나온다. 그것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이 머릿속에 담아두고 우리 증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증시 대응 전략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올려드립니다.
자, 다우지수를 보면은 여기 나이키가 있죠. 나이키가 12%나 올랐어요. 이 30개 종목에 30개 종목 중에 한 종목이 10% 이상 올라가면 다우지수는 쭉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출발부터 0.5% 이상 올라서 시작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페덱스는 여기 있습니다. 페덱스는 3.4% S&P에 속해 있고요. 자, 이래서 페덱스하고 나이키, 다우지수, S&P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괜찮게 올랐기 때문에 이 업종들, 업종이 아니고 이 지수들, 그러니까 다우하고 S&P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나스닥이 출발은 그리 좋지 않았다는 거죠. 출발은. 근데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나스닥도 올라갔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뭐냐? 장 마감이 되고 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 증시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뒤를 이어서 3등과 4등, 5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확 낮췄어요. 예상치를 낮췄는데도 예상치보다도 안 좋게 나왔어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예상을 마이너스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을 마이너스를 잡아줬는데도 미국은 특성은 이런 거 있어요. 야, 실적 이번 분기 안 줄 것 같으니까 확 밑으로 예상치를 확 밑으로 잡아버려. 그렇게 잡아버린 게 미국이 특성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거보다도 더 안 나왔어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규 증시에서는 1.01%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장이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폐장 후에는 2.4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이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 보시면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자, 여기 보시면은 예상치를 주당 순이익을 마이너스 0.01로 잡았어요. 마이너스 0.01. 근데 마이너스 0.04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잡아줬는데도 더 나쁘게 나왔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에서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밤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간밤에 미국 증시가 오른 것은 제가 말했듯이 어차피 다우지수는 오를 것이다. 왜? S&P하고 다우지수는 페덱스하고 나이키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날 기술주들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나스닥은 별로. 우리 증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이제는 나스닥이란 말이야. 제가 지난 10월달, 9월달 이때는 자, 미국 증시 나쁘더라도 나스닥 보지 마세요. 이제는 다우지수 보면 됩니다. 그때 다우지수가 괜찮게 갖고 우리 증시가 잘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4분기에서는 실적 발표 시즌 4분기 안에서는 나스닥을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밤에 미국 증시가 올라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 마감하고 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죠. 이 회사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증시 대응을 어떻게 하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이 발표를 하고 나서 장이 시작되면 미국 증시는 즉각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스닥이 오늘 스타트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 8시에 시작되는 선물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겠고, 어제는 제가 나스닥 선물지수 보고서 우리 증시 대응해야 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봐야 돼요. 제가 어제는 자, 중국 중화권 증시 시작되고 그거 보면서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은 나스닥 선물지수를 8시부터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 증시 어제 어차피 코스피 차트, 삼성전자 차트 똑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 이렇게 출발은 좋았단 말이에요. 출발은 좋았으나 음봉으로 쫙 내려와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하락은 조금밖에 하락하지 않았죠. 그런데 스타트가 올라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도 이렇게 길게 음봉으로 마감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자, 삼성전자가 오늘 고가가 0.85% 올랐어요. 근데 마감은 1% 빠졌어요. 그럼 2% 차이 나거든요.
그럼 어제 흥분해서 야 삼성전자 6만 원 밑인데 스타트에 딱 사버렸어. 아유 삼성전자 샀더니 하루 만에 그냥 아침에 샀더니 2% 물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증시가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증시 그래서 올랐다고 막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증시가 또 스타트가 또 좋아서 시작되면 그렇게 될 확률이 있다. 그것을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가 보합권 출발하면 그나마 괜찮을 수도 아니면 또 소폭 하락할 수도 그 정도인데 갭상승이 또 나온다. 그러면 어제처럼 그렇게 흘러내릴 수가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1, 2, 3등입니다. 우리나라 1, 2, 3. 삼성전자 1등, LG에너지솔루션 2등, 하이닉스 3등이에요. 그쵸? 이 차트를 보세요. 다 안 좋죠? LG에너지솔루션도 제가 목표가 60만원 제가 드렸었잖아요. 단기 목표가. 제가 37만원에 매수 신호 드려서. 그렇죠? 엄청나게 먹었지 않습니까? 37만원 때는 여기서 매수 신호 준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거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쭉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 2, 3등 주가 다 힘이 없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힘이 있을 리가 없죠. 자, 근데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빠질 만큼 빠진 거 아니야? 단기적으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다? 그러면은 오늘 미국 증시 올랐으니까 얘네도 올라가겠죠? 자, 제가 좀 전에 말했죠. 출발은 올라갈 수 있으나 또 밀리는 형국이 일어나면은 결국은 지수는 상승 출발하지만 내려올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염두에 두고 꼭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 2, 3등을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럼 1, 2, 3등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LN솔 수급 안 좋습니다. 그렇죠. 수급 안 좋아요. 예. 그리고 하이닉스 수급 뭐 좋다 안 좋다 뭐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이거는 한 40점? 예. 기관이 사는 거는 지금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찍어드린 종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등 그리고 드라마 컨텐츠 그리고 5세대 이동통신 이런 종목들은 기관이 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1, 2, 3등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외국인이 들어와야 흐름이 좋은 겁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 안 좋다는 겁니다. 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이 수급이 180도 훅 바뀌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볼 겁니다. 시장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 야, 미국 증시가 그래도 예상보다 더 잘 올랐는데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올랐는데 우리 증시 분명히 떠서 시작할 텐데 떠서 시작하면 세력들은 어제처럼 이것을 이용해서 차익 나오는 격으로 물량을 던질 것이냐 아니면은 어제와 달리 좀 올릴 것이냐 이런 것을 보면서 남은 12월 달을 예측을 하는 거. 아, 올라갈 때마다 누르는구나.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하는구나. 아, 그것을 보는 거죠. 크기를 보는다네. 크기를. 야, 올라갈 때마다 확실히 누르는구나. 아니면 야, 그래도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1%대 올라오니까 그래도 오늘은 조금 나아지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남은 12월 달을 정리한다는 겁니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저만의 알고리즘을 만들면서 계속 축적을 해놓고 답을 내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시황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항상. 자, 갑자기 트롤리라는 드라마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이 화면이 왜 나왔느냐. 자, SBS에서 방영을 하는 건데요. SBS에서 방영을 하죠. 자, 요즘 드라마 컨텐츠가 잘 가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저기 보면은 뉴스에서 뭐 트롤리 드라마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나오죠. 뭐가 나왔습니까?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 그걸 이슈로 쭉 갔단 말이야. 그런데 숨은 드라마 저는 이 드라마 어제 몰아보기로 넷플릭스에서 3편을 내리봤습니다. 근데 괜찮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관련주를 또 한번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숙제를 드릴게요. 트롤리 드라마 관련주 치면 다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보세요. 저는 그 종목 오늘부터 보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조만간 매수 신호 드릴 겁니다. 오늘 힌트는 이겁니다. 오늘 힌트는 요거 드린 거고 그래도 항상 영상 올려드릴 때 뭐 하나씩은 조금 이렇게 드려야 또 보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넷플릭스에서 몰아보기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드라마 콘텐츠는 내년도 1월 달까지 연속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이 갈 데가 없거든. 돈이 갈 데가 없어. 여기서 돈이란 게 뭐냐? 어떤 종목군으로 갈 돈, 삼성전자, LNG, 하이닉스 안 좋지. 그쪽으로 돈이 갑니까? 안 가요. 반도체 쪽으로 아직은 안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슈가 되는. 그래서 제가 드라마 콘텐츠 5세대 이동통신, 한국전력, 방산주 이렇게 딱 집어서 이 종목군들만 만지는 겁니다. 다른 종목 전 지금 보지 않습니다. 왜? 이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 계속? 그럼 잘 가는 것만 봐야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좋은 내용이었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략 도깨비엘이었습니다.